누가 뭐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고 괜히 눈치 보면서 위축되고 나는 왜 이러지 싶을 때 제가 자기발서 열심히 보고 긍정 확언도 열심히 따라해봤는데 자존감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셔야 할 게 우리 뇌는 행동이 안 따라오면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저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매일 반복해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너졌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하고 있었어요. 자존감을 올리려고 제가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깎아먹고 있던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하고 있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왜 멈춰야 하는지 알고 나면은 좀 무서워질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자기 기준을 먼저 세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누군가가 칭찬하면 기분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자존감의 리모컨이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에 있는 상태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적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결정 이론을 연구한 심리학자 데시와 라이언은 외부 평가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존감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자존감은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걸 무조건적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죠.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안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세우라는 말도 자칫하면 그냥 고집 센 사람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집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거고 기준은 남의 말을 듣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특히 학창 시절에 많이 그랬습니다. 주관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고 친구가 이거 하자 하면 따라가고 저거 가자 하면은 같이 갔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하니까요. 그때는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이좋게 잘 치는 제가 잘 따라준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들 전부 친구의 기준으로 보낸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남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남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누군가의 반응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 반응이 긍정적이면은 또 괜찮다가 부정적이면은 너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의 평가 전에 자기 기준을 먼저 세워둡니다. 거창한 인생 철학이 아니라 나는 왜 이걸 하는가? 나에게 중요한 건 뭐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생기면 신기한 게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리모컨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준을 세워라 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기준이 있던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건 하나예요.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 내가 왜 이걸 선택했 하나씩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쌓이면서 아,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한번 세우고 그냥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세워보고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선택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습관,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못하네. 야, 쟤 별로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은 잠깐 내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을 만든 심리학자 페스팅거에 따르면은 사람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는 저것보다 낫지 하면서 안심이 되니까요. 문제는 이게 너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남을 깎아서 내려간 자존감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순간 또 바로 무너지거든요. 남을 밟고 올라간 자리가 그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진짜 많이 이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남을 그냥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때는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고 근데 그냥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전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만나면 누구 험담, 누구 뒷얘기 이런 게 어느 순간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그런 말 좀 하지 마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제일 많이 그러고 있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인데 저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더 마음이 한번 아팠던 거는 제 주변에 자존감이 되게 낮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더 기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친구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고 결국 남을 깎아내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나도 그 사이에서 또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내 주변에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소개하면은 듣는 사람은 나까지 내려봅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의 흠을 찾는 눈이 나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을 낮춰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굳이 남과 비교해서 뭐 안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습관 세 번째,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거절 잘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냥 성격이 착해서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 경계 설정, 영어로는 boundary setting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영역과 남의 영역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명확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다가 결국 그 안에서 터집니다. 저는 완전히 후자였어요. 20대까지 저는 별로 거절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되게 착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학창 시절부터 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길 스스로 너무 바랬습니다. 누가 부탁하면은 무조건 해줬어요. 하기 싫어도요. 근데 솔직히 돌이켜보잖아요. 착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거절을 하면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도 못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거는 바로 그 능력 있는 척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한 번은 팀플을 과제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맡은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됐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중간에 같이 하던 친구가 이게 눈치를 챘는지 바빠 보이면 못하겠으면 말해 라고 계속 언질러줬어요. 근데 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못했습니다. 못하면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결국 진짜 마감 기간이 다 돼서야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이게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실망한 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믿었을 텐데 중간에 말할 기회도 줬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믿음을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팀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팀워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자신 있게 말했으니까 그 친구는 당연히 믿었을 거고 중간에 말할 기회까지 줬는데 제가 그 믿음을 끝에 깨트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제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억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못하는 걸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용기예요.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결국 나도 지키고 상대의 믿음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습관 네 번째, 실패를 나와 분리한다는 겁니다. 말은 쉽잖아요. 실패와 나를 분리하세요. 저도 많이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들었을 때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실제로 해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일이 안 될 때입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방법이 안 맞네, 다른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실패한 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실패할 때마다 엄청나게 좌절했었거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꼬리표처럼 무의식적으로 붙었어요. 그게 꽤 오래 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번 실패하면 몇 달씩 그 생각에 그냥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좌절 자체가 아니라요, 실패와 나를 분리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회피를 하게 돼요. 비슷한 상황이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피합니다.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가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보통 완벽주의라고 하면은 꼼꼼하고 되게 잘하고 싶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완벽주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생긴 완벽주의였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어,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해야 돼, 이런 말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실패해서 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은 도전을 안 하고 또 자존감은 내려가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실패를 하고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고리를 끊기 시작한 거는 거창한 사건이나 마인드셋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패할 때 말을 바꿔본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대신에 이번엔 이 방법이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진짜 실패가 내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를 했을 때 이건 내가 못난 게 아니라 이번 시도가 안 맞은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한 가지 문장을 믿느냐 그리고 있느냐가 다음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큰 결정을 하더라고요. 습관 5번째, 아무도 안 봐주는 루틴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올리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뭘 하냐면요, 거창한 목표를 세워요. 저도 한번 그래봤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자, 한 달에 책 10권 읽자, 매일 운동 2시간 하자, 이렇게 작심삼일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존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역시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올리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자존감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반두라는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이 반복될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솔직히 이 습관이 저는 이 5개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누가 지켜보거나 지켜봐주면은 열심히 곧잘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게을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를 돌이켜보잖아요.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솔직히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과 함께 있길 원했고, 그냥 그게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때는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3,000명이 넘어갔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진짜 내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000명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외로운 겁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 공허함은 사람을 더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비어있는 건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던 거죠.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외로움을 안 타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채울 수 있는 행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게 없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혼자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그냥 뭐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필사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이던 시기에는 필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들, 좋은 생각들을 내 삶에 되게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문장들을 근데 그렇게 한 줄씩 옮겨서 적으면은 그게 조금씩 내 기준이 되더라고요. 남이 보면 야 그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문장 하나씩 옮겨 적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석 달하고 1년 하잖아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걸 매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성공 경험, 근거가 하나 생긴 거죠. 사실 뭐 성공 경험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도 그런데 근거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습관을 독서, 운동, 글쓰기 이 세 가지를 조금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세 개를 다 잘한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은 그 시작이 하루에 한 문장 필사하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문장이 독서가 되고 독서가 글쓰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움직여볼까 해서 운동으로 붙은 거예요. 중요한 건 크기 자체가 아닙니다. 남이 봤을 때 그게 뭐 할 정도의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매일 지켰다는 사실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자존감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증거의 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들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봐주는 곳에서 나 혼자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기준을 세운다.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세 번째,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한다. 네 번째, 실패와 나를 분리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안 봐주는 자기만의 루틴을 하나 지킨다. 5가지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걸 관통하는 거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은 생각을 바꿔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 5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의 반응에 흔들릴 때가 있고 실패하면 아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할 때가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른 하나가 있다면은 흔들려도 돌아올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엄청 뭐 거창한 신념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저한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아 나 이거 하고 있었네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걸 알아챈 것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를 그냥 정하고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당장 이 5가지를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에 하나만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그 시절 누가 이 얘기를 해줬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들으셨다면 만약에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나만 해보겠다고 정하신 게 있다면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팁이 있다면 어떤 다른 습관이 있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